자, 이제 개장을 준비합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 이슈를 보니까 세 가지로 귀결이 되는군요. 이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감, 조기의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엔저 리스크, 거기에 이제 세 번째는 대북 관련돼서 지정학적 리스크.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보니까 결국에는 달러가 강하게 가느냐, 달러가 약세로 가느냐, 이 논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는 강달러가 별로 좋진 않고 약달러가 좋은데, 자, 이승석 대표께 먼저 여쭙니다. 내용을 좀 쭉 정리를 해주시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어제 아침에 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 쪽에 개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워낙 좋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역해석으로다가 미국이 다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그 금융시장 쪽에 큰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일 아침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크게 오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서 글로벌 환율 시장 쪽에서도 좀 안전성 자산 쪽으로다가의 선호 심리가 좀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글쎄요, 이게 하루 만에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또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달러 인덱스가 어제 상승폭만큼을 거의 다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섰고, 물론 의미 있는 하락까지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의 경우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소폭이지만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 시장 쪽에서는 비교적 움직임이 좋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좋았습니다. 유가도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그래도 비교적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현재 시간에도 선물 시장 쪽에서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또 보였고, 유럽 증시가 오늘 엄청나게 크게 밀렸습니다. 이게 엄청나다고 표현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3개월 내 최대 폭하락 이렇게 나오긴 하죠. 예, 독일 증시가 약 2% 가까이, 독일 증시도 사상 최고치의 랠리를 갖다가 계속 이어갔던 시장인데, 이쪽에도 좀 크게 밀렸고, 프랑스 증시도 2.6%대 이상의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본다면은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이 오른 쪽에서 연말을 앞두고 한 번 정도는 수익을 좀 확보를 하자는 매도 심리 속에서 그 주식을 갖다 파는 쪽이 좀 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글로벌 가치 공조가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에 워낙 수급이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어제 일부 대형주 쪽, 특히 완성차 쪽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선반영성이고,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2월 달에 연내 테이퍼링을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좀 극히 희박하다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걸 어떻게 반증할 수 있냐, 당신이 어떻게 반증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간단하게 환율 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이 이런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큰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건 또 만약입니다만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7%를 밑돌거나 내지는 신규 일자리 숫자가 현재 예상치가 약 18만 개 정도가 증가했을 걸로 잡혀 있는데, 이게 한 20만 개에서 25만 개 이상 크게 증가한다면 또다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연말 증시가 글쎄 좀 무겁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 추가적으로다가 동남아 쪽이나 또 내지는 이 이머징 마켓 증시가 크게 요동을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요일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겠죠. 불확실성을 앞두고는 보통은 좀 관망 내지는 좀 자율적 반등, 그 전에 좀 미리 빠졌다면 자율적 반등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미국 증시도 오늘 기술적으로 볼 때는 20일선에서 지지력을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 증시도 약세 출발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어제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엔화 약세 트라우마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제 자동차 섹터는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 증발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 우리 시장에 중요한 또 한 영역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과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PP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당장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그 FTA 협상 과정에서 보셨듯이 TPP 협상에 대한 또 그 과정에 대한 쪽이 상당히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 효과 TPP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파는 그런 자동차 대수에 대한 쪽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속도와 중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나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지금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엔화 약세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마켓쉐어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현대차의 11월 판매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11월 그 판매량이 10.6%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쪽이 실적에 대한 쪽으로 좀 극복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쪽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딛고 올라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심 기업이 있으시면 얘기 좀 들려주시죠. 이승석 대표는 관심 기업이 뭡니까? 예, 뭐,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국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주가가 좀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오비랑 이것도 또 좀 뭐 기관들이 좀 호들갑을 떤 이후에 상황이 또 좀 역전됐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원엔 환율 동향은 엔화 가치가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현재 엔화 가치가 반등을 하면서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 물론 이게 이제 추세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좀 한숨은 좀 돌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조정권에서 갖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오늘 다시 SK 하이닉스를 좀 관심 종목으로다가 선정해봤습니다. 네. 어제 N1 재정 환율이 1,020원대 중반에서 오늘은 아침에 1,036원, 한 10원가량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엔화가 우리 원화보다는 오늘은 상대적인 강세, 어제까지는 상대적인 약세, 엔저 리스크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뒤바뀌었다는 얘기했고 SK 하이닉스요? 예, 맞습니다. 네.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뭐죠? 예, 동부화재에 대한 쪽으로 좀 관심을 보고 싶은데요.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업계 최고의 이제 그 수익성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부그룹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항상 저평가가 됐던 이제 그런 이제 손해보험 업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부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흐름이 2011년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이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석 대표는 오늘 SK 하이닉스, 이승원 대표는 동부화재를 관심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개장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또 시장 눈에 보도록 하죠.